16번 문제입니다. 건널비가 158제곱센티미터이고요. 이것을 접었을 때, 이걸 접었을 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건널비가 158이라는 소리는 이 전개도의 면들의 넓이의 합은 마찬가지로 158이라는 소리겠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직육면체가 아니라 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전개도 나오면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계산을 많이 하냐면 밑면의 넓이와 무슨 면의 넓이를 더해준다?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계산을 많이 해줍니다. 물론 서로 길이가 같은 부분을 체크하려면 전개도에 이렇게 번호를 적는 거 여기 밑에 있잖아. 전개도에 번호 적어가지고 길이가 같은 부분을 표시해 본다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변과 어떤 변의 길이가 똑같고 어디와 어디가 만난다는 걸 잘 알 테니까 이번 문제에서는 바로 그냥 여기 몇 센티미터 여기 몇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바로 할게. 여러분 더 자세한 풀이를 알고 싶으면 아래쪽에 선생님이 제공해주는 풀이의 아래쪽 부분을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은 노란색 부분 여기 있지, 얘를 밑면이라고 놓고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기다란 직사각형을 옆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밑면의 넓이를 구해볼 건데, 밑면의 넓이를 알려면 당연히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지. 그런데 이쪽 부분이 3cm라고 했으니 여기 직사각형의 노란 색깔 직사각형의 세로의 부분 여기 몇 센티미터겠습니까? 그렇지, 여기도 3cm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길이가 여기 직육면체 전개도의 아랫부분 보면은 5cm라고 되어 있잖아. 얘랑 마주보고 있는 반대쪽 변의 길이도 5cm겠지. 따라서 여기 길이가 5cm. 그러면 당연히 반대되는 마주보는 변도 5cm가 되겠지.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밑면 두 개니까 2를 곱해주고 5 곱하기 3 이렇게 합시다. 계산하면 얼마? 30 이렇게 되지. 여러분들이 선생님 밑면의 넓이 그냥 구할 때 5 곱하기 3이고 이게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하시지 않고 왜 꼭 2를 앞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이걸 혹시나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얘기해 주자면, 보통 우리가 나누기 삼각형의 넓이 할 때 맨날 나누기 하잖아. 그리고 뭐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 뭔가 2를 곱하거나 2를 나누거나 이런 거를 나중에 까먹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면의 넓이 해가지고 5 곱하기 3 15네 2를 안 곱하고 15 이렇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먼저 2를 이렇게 앞에다 써 놓으면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2를 곱해 놓고 이렇게 시작을 한 거야.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밑면의 둘레 얼마입니까? 5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이지. 계산하면 16이네. 높이는 근데 여기 이게 높이잖아. 근데 높이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높이는 네모. 이렇게 하면 어떤 수가 나오겠지. 그런데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건널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158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옆면의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158에서 30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 128이 되겠네. 그러면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이렇게 더듬지 말을. 16 곱하기 네모가 128이야.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128을 1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이 되겠네요. 따라서 직육면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의 길이 알았네. 가로의 길이 얼마? 5라고 해도 되고 3이라고 해도 돼. 3, 세로의 길이 5, 높이의 길이 얼마? 8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3 곱하기 5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3, 5, 15에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8, 5, 40 여기에다 3 곱하면 120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밑면의 넓이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넓이 3, 5, 15지? 그리고 우리 아까 구한 높이 얼마야? 8이지? 이렇게 해서 바로 굳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할 필요 없이 밑면의 넓이 구해놨잖아. 이미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 구해놨잖아. 그렇게 곱해도 부피가 됐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도화지가 있대. 근데 거기에다가 가로가 18cm, 세로가 15cm, 높이가 3cm인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그린 다음에 그걸 잘랐나 봐. 이때 남아있는 도화지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직육면체의 전개도는 직사각형 몇 개로 이루어져 있겠어? 6개로 이루어져 있겠고, 이 직사각형 6개의 넓이의 합은 바로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똑같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지.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개도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이 직육면체의 전개도의 넓이의 합과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똑같으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8cm, 15cm, 3cm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 그 다음에 도화지 전체 넓이에서 빼주면 되겠지. 뭐 그림으로 이 문제 상황을 표현해 보자면 가로 세로가 각각 얼마인? 50cm인 정사각형에서 막 여기 전개도를 막 이렇게 그릴 거야.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뭐 이런 전개도, 이런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가위로 자를 거야. 그럼 이걸 자르고 나머지 부분, 선생님이 색칠한 이 바깥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지, 이 나머지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먼저 전체 정사각형 넓이를 구해. 그 다음에 여기 전개도, 이 전개도의 넓이를 구해서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근데 전개도의 넓이는 뭐와 똑같다 해서 얘는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 얼마? 50 곱하기 50에서, 얘 계산하기도 쉽네. 2500. 여기에서 뭘 빼주면 되는 거야? 2500에서 겉넓이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만 이제 구하면 되겠네. 이건 공간 차지하니까 이 부분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겉넓이 한번 구해봅시다. 선생님이 이 밑에는 이렇게 풀었거든.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한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이렇게 구해놨는데 자꾸 내가 이 방법으로만 푸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평소에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도 한번 풀어볼게. 뭐 대충 그릴게. 이건 비율이 좀 안 맞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고요. 가로가 18, 세로가 15, 높이가 3. 한번 구해봅시다. 여러분이 보이는 면이 지금 1번 면, 2번 면, 3번 면이 있는데 각각 넓이를 구한 다음에 1번 면 구하고 2번 면 구하고 3번 면 구해서 더한 다음에 곱하기 몇 해주면 되겠어? 2 해주면 되겠지. 먼저 1번 면 보자. 1번 면의 가로 얼마입니까? 가로 이거잖아. 까만 색깔 쌤이 표시한 거. 18. 세로 얼마? 15. 이렇게 곱해. 곱하면 얼마입니까? 18 곱하기 15. 5, 1은 5, 5, 8, 40. 그리고 18 이렇게 하면 되겠네. 0 그리고 270. 270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 면 한번 구해볼까? 2번 면은 18 곱하기 가로 18이잖아. 세로 얼마? 세로 3이겠지. 그래서 18 곱하기 3 계산하면은 54가 되겠네요. 3번 면은 가로 15, 세로가 3이네. 계산하면은 45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 그러면 총 몇 개 면을 더한 거야? 3개 면을 더한 거지. 우리는 반대쪽에 있는 보이지 않는 면들 3개의 넓이도 구해줘야 되니까 이걸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해보자. 54랑 45 더하면 99지. 270에다가 99 더하면 370에서 1 뺀 얼마야? 369가 되겠네. 이거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지? 740에서 2를 빼주면 738이 되겠네요. 그래서 직육면체 겉넓이는 738이 나왔다.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에서 빼줘야 돼? 전체 정사각형. 아까 50 곱하기 50 했던 거 기억나지? 그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인 2500에서 738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 계산을 해볼까? 2500 빼기 738.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700이죠. 계산하면은 1762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밑면이 합동인 두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그걸 116cm의 끈을 가지고 이제 묶으려고 하는데 가 직육면체를 묶었더니 끈이 72cm가 남았고요. 나 직육면체를 묶었더니 끈이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나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인데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건 나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리고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높이의 길이는 12로 나와 있는데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나와 있지가 않지. 이제 여러분들이 끈이 얼마나 쓰였는지 이 힌트를 가지고 직육면체의 가로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추측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육면체에 보이는 면에 끈이 그려져 있잖아, 그치?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끈, 여기 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이 직육면체를 둘러싼 끈 길이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절반인가요? 이걸 선생님이 가 직육면체를 겨냥도를 그려볼게. 겨냥도를 그리면 대충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끈을 빨간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봤습니다. 여기 빨간 선 보이지? 그런데 이거 한 바퀴 둘러쌌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는 끈도 있을 거야. 그걸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지? 여러분이 보이는 건 이거, 여러분이 안 보이는 건 이거. 자, 그래서 이걸 합쳐 놓을게. 이렇게 합쳐놨는데 색깔이 갑자기 달라졌지. 무슨 의미냐면 실선은 눈에 보이는 선을 표시한 거고 점선은 눈에 안 보이는 선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길이가 색깔이 같은 선은 길이도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라 색깔 있지? 이쪽 실선 보라색은 눈에 보이는 보라색이고 점선 보라색은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실선 보라색과 점선 보라색의 뭐는 똑같다는 거야? 길이는 똑같다는 거야. 자, 그리고 빨간 색깔 있지? 빨간 색깔 실선은 보이는 거, 그리고 빨간 색깔 점선은 안 보이는 거. 하지만 색깔이 같으니까 이 둘의 뭐는 똑같아? 길이는 똑같아. 노란색도 마찬가지겠지? 보이는 노란색, 안 보이는 노란색. 길이는 똑같아.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색깔 표시를 해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여기랑 색깔 표시를 똑같이 해놨어. 보라색은 보라색으로, 노란색은 노란색으로,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문제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선들 봐봐. 어떤 색 선들이 보입니까? 빨간 색깔 하나 보이고, 여기 빨간색 하나, 노란 색깔 하나 보이고, 그리고 초록 색깔, 에메랄드 색인데 그냥 에메랄드라고 말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초록색이라고 할게. 초록 색깔 하나, 그리고 보라 색깔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여기 안 보이는 부분까지 생각해보면 안 보이는 보라색이 하나 더 있고, 여기 점선, 안 보이는 빨간색이 하나 더 있고, 점선, 안 보이는 초록색이 하나 더 있고, 안 보이는 노란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까지 다 합해보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이 각각 몇 개씩 있는 거야? 2개씩 있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이 직육면체를 둘러싼 전체 끈 길이는 보이는 끈의 길이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그 2배만큼이 전체 끈의 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용한 끈의 길이를 2로 나눈다면 보이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딱 이거 보이는 끈의 길이가 되겠지. 이 말 이해합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설명 돌려보고, 일단 가의 끈들을 한번 살펴보고 끈의 길이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힌트를 찾아봅시다. 일단 가지고 있던 전체 끈은 116인데 가를 묶고 나면 72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를 묶기 위해 사용한 끈은 116에서 71을 뺀 얼마? 44cm만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72cm가 남아있겠지. 그렇다면 여기 전체 44cm를 썼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있지.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44를 2로 나눈 22가 보이겠네. 이해되니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면들이 아니라 변의 길이는
22c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끈들 중에서 길이를 알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과 노란색은 길이를 알 수가 있어. 몇 센티미터? 그래, 둘 다 3cm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렇다면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을 합하면 아까 22cm가 된다면서. 근데 빨간색 3cm, 노란색 3cm니까 이 두 개 합하면 6cm가 되겠네. 그럼 6에다가 초록색과 보라색을 합하면 22가 된대. 그러면 초록색이 얼마고 보라색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초록색과 보라색을 합한 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일단 여기까지 힌트를 얻었어. 그럼 이제 그림 나를 살펴봅시다. 이렇게. 자, 가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길이가 똑같은 건 같은 색으로 표시했어. 가의 초록색과 나의 초록색이 똑같겠고 가의 보라색과 나의 보라색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선생님 왜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가의 밑면과 나의 밑면이 뭐하다고 나왔습니까? 서로 합동이라고 나와 있잖아. 밑면이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면의 가로의 길이 그리고 이 면의 가로의 길이 똑같고 그 이면의 세로의 길이 이면의 세로의 길이 똑같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다가는 끈을 몇 센티미터를 썼냐고 봤더니 116cm를 모두 사용했대. 그렇다면 문제에서 보이는 이거 있지. 문제에서 보이는 끈의 길이는 116을 몇으로 나눈? 2로 나눈 58cm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길이를 알 수 있는 끈이 있습니까? 있지. 얼마? 여기 갈색 끈. 얘는 얼마입니까? 12라는 거 알 수 있어. 따라서 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초록색 2개, 보라색 하나, 갈색 3개.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 보이는 끈의 길이 여기 58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갈색 3개는 얼마인지 알아. 하나가 12였고 3개 있으니까 12 곱하기 3 하면 갈색 3개를 구할 수가 있겠네. 계산하면 36이 되겠네. 따라서 초록색 2개와 보라색 하나와 36을 더하면 58이 됩니다. 그렇다면 초록색 2개와 보라색 하나의 길이는 얼마? 58에서 36을 뺀 22cm가 되겠네요. 두 번째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얻었던 힌트와 지금 얻은 힌트 두 개를 종합해 볼게. 첫 번째에서 얻었던 힌트는 이거였어. 초록색 하나랑 보라색 하나 길이를 합하면 16이었어. 그리고 방금 얻었었던 힌트는 초록 색깔 2개와 보라 색깔 하나를 더하면 22였어. 자, 이 둘의 차이, 뭐 때문에 16, 뭐 때문에 22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아래쪽은 뭐가 하나 더 있는 거야. 초록색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런 차이가 나게 되었네. 초록색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몇 센티미터가 커진 거야? 6cm가 커졌네. 그렇다면 초록색 한 개는 몇 센티미터? 그렇지, 6cm이고요. 초록 한 개랑 보라 한 개가 16이라면서 그럼 보라 한 개는 몇 개야? 몇 센티미터야? 10cm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초록색 6cm, 보라색 10cm라는 걸 구했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나의 부피를 구해보면 되겠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가로의 길이는 여기 초록색은 아까 6이었고 세로의 길이는 보라색은 10이었고 높이의 길이는 12. 그래서 6과 10과 12를 곱하면 되겠네. 계산을 해볼까? 6이랑 12 곱하면 72가 되고 72에다가 10 곱하면 72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초에 20세제곱미터씩 물을 틀어놓는데 지금 수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조 중간에 칸막이를 이렇게 놓았어요. 이거 화면을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화질이 좀 깨졌는데 그거 감안하고 보세요. 그리고 칸막이 오른쪽에는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칸막이 왼쪽의 물의 높이 변화, 칸막이 왼쪽이면 이쪽이지. 지금 물이 막 채워지고 있는 그림에서 이 왼쪽의 물의 높이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봤더니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돌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보고 문제 상황을 이해해 봐야 될 텐데, 그래프를 선생님이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 봤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부분, 그게 1번, 그리고 변함없는 부분 2번,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 3번, 그리고 다시 변화가 없는 부분 4번, 이렇게 물의 높이 변화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프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봅시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물을 틀어준 시간을 의미하고요. 여기 6초, 12초, 22초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세로축은 칸막이 왼쪽에 물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6cm와 10cm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은 수도꼭지에서 얼마만큼 나오고 있냐면 1초에 23제곱cm만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물을 껐다라는 얘기가 문제에서 볼 수가 없지, 그치? 자, 그래프의 1번 부분을 한번 보자. 여기 1번 부분, 이걸 보면은 물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당연하지, 물을 틀고 있으니까. 근데 2번 부분에서는 물의 높이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이지? 물이 안 나오나? 중간에 물을 껐다 이런 말은 문제에서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럼 왜 6초부터 12초까지는 물의 높이가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했을까, 이 부분. 자, 그 이유는 이 그래프가 뭡니까? 봐봐. 칸막이 무슨 쪽? 왼쪽의 물의 높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6초부터는 이제 칸막이의 왼쪽 부분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칸막이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여기 봐봐, 이 그림. 1번 부분 여기 있지. 오른편에 그래프를 선생님이 같이 갖고 와봤어. 1번 부분 봐봐. 1번 부분 어때? 물이 왼쪽에서 물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지금 물을 처음 떨어뜨리면 물이 어느 쪽만 차겠습니까? 중간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이쪽 부분, 왼쪽 부분만 차잖아. 이게 바로 1번 구간이라는 거야. 그러다가 6초 이후부터 오른쪽에 그래프 봐봐. 6초부터 12초까지 2번 구역. 여기는 이제 1번 구역이 다 차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이 1번 구역에 안 쌓이고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쪽 칸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물이 떨어진다는 거야. 이게 몇 번 구간이야? 2번 구간이 이렇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칸막이 왼쪽 부분의 물의 높이는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아. 그래서 2번 구간에 오른쪽 그래프 봐봐. 2번 구간의 물의 높이가 그대로인 거야. 그럼 우리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칸막이의 높이도 몇 센티미터인지 알 수 있겠다. 몇 센티미터겠습니까? 그렇지. 왼쪽 부분이 몇 센티미터까지 쌓였어? 6cm만큼 쌓였다가 그 이후에 변화가 없지. 그 말은 이 칸막이의 높이, 여기 이 부분 있지. 이 칸막이의 높이, 여기 이 칸막이의 높이가 6cm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구간 한번 봅시다. 자, 3번 구간 한번 보자. 여기 오른편에 오른쪽 밑에 그래프 보이지? 이 3번 구간을 보면은 다시 이제 물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12초까지는 계속 어디에 쌓이는 거야? 6초부터 12초까지는 오른쪽 부분, 칸막이 오른쪽 부분이 쌓이다가 이제 어때? 이 오른쪽 부분도 여기 보니까 그림 봐봐. 오른쪽 부분도 다 차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내가 보기 편하게 그려주자면 원래 이렇게 있었겠지 아마.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이렇게 있었을 거야. 지금은 칸막이도 다 물에 잠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구간, 1번 구간에선 왼편 부분이 다 차고 2번 구간에선 돌멩이가 있는 쪽이 다 찬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이제 오른쪽 부분도 다 차버렸어.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이제 동시에, 이 부분이 동시에 차오르겠지. 그렇게 돼서 3번 구간처럼 여기 오른쪽 그림 봐봐. 오른쪽 그래프 3번 구간처럼 그때부터는 이제 칸막이 왼쪽 부분에 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제 3번 구간에는 이 초록색 부분만큼이 물이 채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칸막이 왼쪽 부분의 물의 높이도 높아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어때?
4번 구간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그래프 봐봐. 22초가 넘어가면은 어때? 물의 높이는 10cm로 또 고정되지. 왜 이렇게 됩니까? 그래, 여기에서 물을 더 틀어줘 봤자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밖으로 넘치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물의 높이는 10cm로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 상황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 여기 보고 칸막이 왼쪽에 물의 높이 변화입니다. 물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1초 동안에 20세제곱미터씩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수조 전체의 부피는 뭐랑 똑같은지 한번 보자. 채워 넣은 물의 부피에다가 여기 뭐도 들어있었어? 돌의 부피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채워 놓은 물의 부피와 그리고 돌의 부피를 더하면 수조 전체의 부피가 됩니다. 수조는 무슨 모양이었습니까? 직육면체 모양이었었지. 그렇기 때문에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하지? 밑면의 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높이는 나와 있어. 위에 수조 그림 잠깐만 봐보자. 이거 높이, 전체 높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니? 10cm라고 나와 있잖아. 높이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밑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밑면의 넓이를 몰라. 가로의 길이도 모르고 세로의 길이도 모르니까 밑면의 넓이 자체를 지금 모르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밑면의 넓이를 구해줘야 수조 전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자. 그래프 보자. 자, 그래프의 첫 번째 구간 어때? 칸막이에 무슨 쪽만 채워지는 거야? 왼쪽만 채워지는 거야. 두 번째 구간은 칸막이에 이제 무슨 쪽만 채워져? 오른쪽만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은 어때? 왼쪽과 오른쪽이 이제 동시에 차오르는 거지. 즉 바닥면, 밑면 전체에 물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3번 구간의 그래프를 이용해 줘야 합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이 밑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한번 구해 봅시다. 3번 구간에 채워지는 물의 부피가 있을 거야. 이거. 자, 3번 구간에 아까 초록색 부분 이만큼의 물이 채워지지. 이 부피가 얼마인지 구해 봅시다. 자, 3번 구간 여기 그래프 보자. 자, 3번 구간 동안 몇 초 동안 물이 채워지는 거야? 12초부터 22초니까 몇 초 동안? 그래, 10초 동안 물이 채워지네. 10초 동안 물이 채워지면 총 물은 얼마만큼 채워지는 거야? 1초에 얼마만큼 채워진다 했어? 20세제곱센티미터씩 채워진다 했으니까 10초 동안이면 20에다가 몇을 곱한? 10을 곱한 200세제곱센티미터가 채워지겠네. 즉 200세제곱센티미터가 얼마만큼의 물의 양이야? 여기 초록 색깔 이만큼의 물의 양입니다. 그럼 초록 색깔 물의 부피를 구했네. 이미 얼마? 200세제곱센티미터라고. 그럼 근데 이건 무슨 모양이야? 이건 무슨 모양? 그래, 이 수조 모양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직육면체 모양.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빗금친 초록색 부분의 부피가 초록 직육면체 이 부피가 얼마라는 거야? 200세제곱센티미터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구해볼까? 이거 밑면의 넓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높이 알아. 얼마? 4. 그래, 그러면 밑면의 넓이, 아이고 벌써 내가 답을 아까 봐버려가지고. 자, 밑면의 넓이 모르니까 네모, 여기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부피인 200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밑면의 넓이 따라서 얼마? 밑면의 넓이는 200을 4로 나눈 50이 되겠네. 그래서 밑면의 넓이 여기 이만큼 이게 밑면이잖아.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테두리로 그리고 있는 이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50제곱센티미터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밑면의 넓이 구했으니까 전체 수조의 부피도 구할 수가 있겠네. 밑면의 넓이 아까 얼마였어? 50이었지. 높이 얼마였어? 수조 전체 높이는 10이었어. 따라서 계산하면 500세제곱센티미터가 수조의 부피가 되겠지. 밑으로 가보자 이제. 자, 수조의 부피 이런 방법으로 구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랑 뭐의 부피를 더하면 수조 전체의 부피라 했어? 물과 벽돌의 부피를 구하면, 벽돌이 아니라 돌멩이의 부피를 더하면 5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아래씩 보자. 일단 물은 22초 동안 채웠었어. 그치? 22초 동안 채웠는데 얼마? 1초에 20만큼 나왔으니까 22초 동안 채운 물의 부피는 22에다가 20을 곱하면 되겠지. 거기에다가
돌의 부피를 더하면 수조 전체의 부피 500이 되겠지. 자, 계산을 해보면 채워진 물의 부피는 22 곱하기 20해서 440이 나오고요. 돌의 부피는 몰라. 이걸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50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돌의 부피는 500에서 440을 뺀 60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다. 20번 문제입니다. 빨간색 선을 따라 직육면체를 자르면 자르기 전보다 건널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진 그림을 확대했기 때문에 화질이 좀 좋지가 않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안하고 보세요. 일단 건널비는 겉에 드러난 넓이를 모두 더한 거지. 이렇게 직육면체를 자르면 원래 자르기 전에는 안에 속에 들어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잘라내니까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에 주목해서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는데요.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는데, 한번 선생님이 예를 하나씩 들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야. 똑같은 직육면체입니다. 이 직육면체를 파란 색깔 방향, 여기 파란 색깔 이렇게 있지, 이렇게. 이 파란 색깔 선을 따라서 잘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잘라내면 이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보기에 왼쪽 부분과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 이렇게, 오른쪽 부분 이렇게로 나눠볼게. 이렇게 선을 따라서 자르면 파란 색깔 면이 원래 이 파란색 면 이거 원래 안쪽이었어, 바깥쪽이었어? 원래 안쪽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나눠져서 나오게 되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자, 따라서 잘라낸 파란색 면의 넓이 이 면의 넓이에 몇 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2배만큼 늘어나. 분명히 나는 이거 하나 잘랐거든? 근데 이 하나 자른 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른 면의 2배만큼 건널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됐지?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이제 가지고 내려와 볼게. 이 두 조각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란색깔 선 있지. 여러분이 보이는 이거 여기에서 노란색 선을 따라서 잘라봅시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봤을 때 이 위쪽과 아래쪽이 있을 거 아니야.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좀 겹치네. 노란 색깔 기준 위쪽과 아래쪽 면이 있지. 그래서 위쪽 직육면체를 여기에다 갖다 놓고 아래쪽 직육면체를 여기에다 갖다 놓은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은 여기, 아래쪽은 여기로 갖다 놓은 거야.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지. 이러면 어때? 원래 안쪽이었었잖아. 노란 색깔이 원래 여기 안에 있었잖아. 안에. 여기 안에. 여기도 안에 있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드러나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바깥쪽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어때? 내가 자른 거 이거 왼쪽에 있는 거 보자. 이거 지금 한 면을 잘랐지만 늘어난 건 몇 개 면이 밖으로 나와. 한 개 면과 여기 밑에 쪽에 있는 2개 면이 밖으로 나와.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른쪽에 있는 얘 봐봐. 얘도 한 개 면을 잘랐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한 개 면과 이렇게 2개 면, 총 2개 면이 나오네. 따라서 잘라낸 노란색 면의 넓이보다 몇 배 더 많이 늘어나는 거야. 건널비가 2배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배네. 자른 면에 여기 2배만큼 늘어나. 자, 그리고 이번에 이 4조각 있지. 이 4조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 봅시다. 쭉쭉쭉쭉 이렇게. 자, 이렇게 4조각을 갖고 왔어. 이번에는 보라색 선을 따라서 이렇게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조각이 나오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이 나올 거야. 자, 잘라낸 다음에, 자, 여기를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를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그리고 얘도 이쪽으로,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눌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다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 여기 왼쪽 위에 봐볼까? 이거. 자, 내가 잘라낸 건 보라색깔. 이 부분을 잘라냈어. 그치? 근데 늘어난 건 몇 개 면이 늘어납니까? 이쪽에 한 개 면이 밖으로 나오고 또 2개 면이 밖으로 나오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면이 어때? 2개야. 난 분명히 하나를 잘랐는데 밖으로 나오는 면이 2개야. 마찬가지야. 여기도 어때? 하나를 잘랐어. 근데 늘어나는 건 하나, 2개가 늘어나겠네.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낸 면의 몇 배만큼의 면이 겉으로 드러납니까? 잘라낸 면의 2배만큼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 자, 자른 면의 2배. 자, 이걸 종합해 봅시다. 문제에 있는 그림과 함께. 자, 먼저 여기 선이 총 3개가 있습니다. 3면이 있거든. 자, 파란 색깔 면을 따라서 잘라내면 어때? 자른 면의 몇 배만큼 겉넓이가 늘어납니까? 여기 하나, 둘, 2배만큼 겉넓이가 늘어나. 이번에 노란 색깔 봅시다. 여기 눕혀져 있는 이 면. 자, 가로로 자른 거네. 자, 노란 색깔 면을 따라 자르면 어때? 자른 면에 2배만큼 겉넓이가 늘어나. 자, 아까 처음에 지금 이렇게 잘랐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노란 색깔 면을 따라서 잘라내면 이렇게 4조각이 되겠지, 그치? 근데 어때? 여기 있는 이거 합하면 이만큼의 넓이가 되고, 그치? 아래 있는 이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합하면 여기 전체 노란색 이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랫부분도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나 전체가 되지. 따라서 자른 면의 넓이에 2배만큼 겉넓이가 늘어나는 거야. 자, 그리고 보라색깔 면 따라 자르면 이제 총 8조각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색칠한 부분 있지? 오른쪽에 8조각 나눠진 거.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합하면 이만큼이 될 거야. 맞지? 그리고 아래쪽에도 하나, 둘, 셋, 넷. 이거 합하면 이렇게 잘린 면 하나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잘린 면 4개, 잘린 면 4개를 합하면 어때? 이거 2배만큼의 넓이가 늘어나겠네. 마찬가지로 자른 면의 넓이에 2배만큼 겉넓이가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자르는 면들을 다 구해. 근데 그거에 몇 배만큼 늘어나는 거야? 2배만큼 겉넓이가 늘어난다면서. 그래서 그걸 더해주면 되겠네. 먼저 파란 색깔 면의 넓이, 파란 색깔 면대로 자르면 얼마가 늘어나냐면 파란 색깔 면의 넓이에 2배만큼 늘어나. 맞지? 그리고 노란 색깔 면을 따라 자르면 노란 색깔 면의 넓이에 2배만큼 늘어나고, 보라 색깔 면을 따라 자르면 보라 색깔 면의 넓이에 2배만큼 늘어납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자, 파란 면부터 계산해보자. 파란색 면, 직사각형 모양이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 세로는, 아니, 가로부터 하자. 가로는 30. 예, 파란 면이라고 쓸게. 세로는 얼마? 15. 근데 이거에 몇 배만큼 늘어나? 2배만큼 늘어나. 계산하면 15랑 2 계산하면 30되니까 30 곱하면 900만큼 늘어나. 파란색을 따라 자르면. 그리고 노란 색깔 따라 자라볼까? 노란 색깔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이지.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볼까? 가로 14, 세로 얼마? 30. 이게 2배만큼 늘어나지. 자, 얘 곱하면 60이고 60에다가 14 곱하면 14에다 6 곱하면 84지. 그런데 0 하나 붙여주면 840. 그 다음 보라 색깔 볼까? 보라 색깔은 얘도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모양. 가로 14, 세로 얼마? 15. 근데 그거에 2배만큼 늘어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30. 30에다가 14 곱하면 14에 3 곱한 거 얼마니? 42. 여기에다 0 하나 붙여주면 되겠네. 따라서 늘어난 겉넓이는 이 3개를 더해주면 되겠네. 여긴 900이고 아래 거 2개 계산해주면 1260이 되네. 900과 1260 더하면 2160이 되겠네. 따라서 늘어난 겉넓이는 2160제곱센티미터입니다.